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4.15 총선에서 도내 최대 관심 지역 가운데 하나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토론회가 지난 금요일에 열렸습니다. 허영, 김진태, 엄재철 세 후보 간의 치열한 설전이 펼쳐졌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 후보에게 대표 공약을 물었습니다. 춘천은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프페이지 시민공원과 우리 의암호를 제3호 국가시민정원으로 만들어서 춘천의 100년 국관을 만들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을 절대 다른 데 뺏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원주의 3선 의원이 되고 춘천에는 초선 의원이 되면 도청 이전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분들에게 국가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IMF 때는요, 정부에서 기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건 대규모 실업사태였습니다. 세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은 자신의 주도 토론 시간에 본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는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의 국회 활동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진태 후보의 국회 본회의 출석률이 미래통합당 95명 중에 92등, 상임위 출석률은 82등, 법안 처리 건수는 65등입니다. 거의 꼴찌입니다. 심지어 무단결석왕 국회의원 20위권 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당 김진태 후보는 민주당 허영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음주운전을 왜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윤창호법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참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사실은 이 공천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정의당 엄재철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했다며 거대 양당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례대표를 미래한국당에서만 출마를 시키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출마를 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제2혁신도시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춘천 유치 총론에 공감했지만 레고랜드 관련 질문에는 허영 찬성, 김진태 조건부 찬성, 엄재철 반대로 후보 간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20일도 남지 않은 총선, 어떤 후보가 유권자의 표심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총선을 보름가량 앞두고 도내 언론사들이 관심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춘천 원주 MBC와 MBC 강원영동의 도내 3개 MBC와 KBS 춘천 총국, 강원일보가 공동 의뢰한 여론조사 대상 지역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원주갑, 강릉의 3곳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선 이들 3지역의 후보와 정당 선호도, 비례정당 선호도 등을 분석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8일엔 도내 8곳 선거구의 재보궐선거구까지 모두 10곳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강원도민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는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이들로 인한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강원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춘천에 3명, 속초에 1명 등 모두 4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이들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춘천의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한 50대 여성에 이어 남편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21일 춘천 퇴계동 홈플러스를 찾았고 23일에는 집앞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했습니다. 또 26일에는 홈플러스 안 약국에서 마스크를 샀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역학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해당 대형마트를 폐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마스크를 착용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CCTV 확인한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보다 좀 자세한 거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영국에서 입국한 춘천 확진 환자의 경우 춘천까지 공항 버스를 함께 타고 온 승객 등이 모두 9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버스기사와 승객 4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소재 파악 중입니다.
춘천시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시민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대상을 18일부터 입국한 시민들로 잡았습니다. 속초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는 태국을 다녀온 모 항공사 조종사입니다. 이 조종사는 23일 입국한 뒤 속초 지역 식당과 대형마트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를 권고받았지만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해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해외 입국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강원도가 입국자 관리 대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30일 이후 강원도를 찾는 해외 입국자가 54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36명. 해외 입국자들로 2차 지역 감염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원도가 공항에서 거주지로 이동하는 도민에 대한 수송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입국자 수를 파악해 인천공항에 별도 차량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운전기사와 안내 공무원의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송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입국자의 거처가 수도권이면 전용 리무진 버스를, 그 외 지역이면 광명역에서 출발하는 KTX 전용 칸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강원도는 별도 수송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 가축 경매 시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달 만에 송아지 거래 알선제가 도입되면서 농가의 숨통을 틔워주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열흘에 한 번 열리는 횡성 가축 경매 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지난달 27일 폐쇄됐는데 계약 추가 연기에 맞춰 재개장 계획도 23일에서 다음 달 5일까지로 한 차례 더 연기됐습니다. 한 달 이상 가축 거래가 중단되면서 송아지와 암소 등 300여 마리의 한우 출하가 밀렸습니다. 사육 기간이 늘면서 사료값 부담이 커지고 거래가 재개된다 해도 홍수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이 우려돼 농가로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송아지가 매매가 돼야지 그게 사료값으로다가 이렇게 대체해 나가는데 매매를 못하니까 사료 운영 그 자체가 돌질 못해요. 거래 중단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축협 측이 1:1 직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경매 내정위원이 가격을 정하면 구매자가 직접 소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횡성에서 경매가 아닌 이렇게 1:1로 한우를 사고 파는 거래는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이후 9년 만입니다. 이틀 동안에 5, 60도 매매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가게 자금, 또 사육 관리 자금, 또 축사가 비좁고 이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송아지를 사는 입장에서도 적기 입식으로 출하 대목 시기를 놓치지 않아도 돼 반응이 좋습니다. 순 다음에 사면은 내후년 추석 때 진해에 팔기 때문에 그때는 값이 조금 저렴할까 봐 지금 급히 구매를 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어서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거래가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서로 조금씩 배려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속초에 하나밖에 없던 산부인과 분만실이 최근 문을 닫으면서 설악권이 분만 사각지대가 됐습니다. 설악권 지자체들과 강원도가 속초의료원에 분만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말 설악권에서 하나뿐인 분만이 가능한 속초 지역 산부인과가 분만실 업무를 끝냈습니다. 설악권에서는 아기를 낳을 곳이 사라진 겁니다. 지역 산부인과는 외래 진료만 가능해 아기를 낳으려면 강릉이나 춘천 등으로 원정 출산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 4개 시군과 강원도는 속초의료원에 분만실을 만들기로 하고 예산 분담 등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분만실 개설에는 10억 원, 연간 운영비로 12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역별 신생아 수 등에 비례해 시군 예산 분담 규모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속초시는 속초의료원하고 또 설악권인 속초, 고성, 양양, 인제까지 4개 시군이 같이 운영비를 분담을 해서
7월 달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설악권에 분만 산부인과를 새로 개설하려고 지금 강원도와 협의하고 있고 예산 마련 방안은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산부인과 전문의와 간호사 등 인력 확보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분만실 특성상 전문의 3명, 간호사 12명과 간호조무사 2명 등 모두 14명의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분만실의 문을 연 뒤 내년부터는 산후조리원 개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속초의료원 별관 건물 신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산후조리원도 함께 만든다는 구상으로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설악권에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이 다시 들어설 경우 임신부들은 원정 출산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코로나19와 총선 대응에 매달리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을 위해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강원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선별진료, 역학조사에 온 힘을 다하는 공무원들에게 속히 보호복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총선 관련 초과 근무까지 이어지는데도 수당조차 받지 못한다며 지자체와 정부를 상대로 지원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내일 강원도청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재난 현장에 노출된 소방대원들의 상담과 치유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실이 운영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한림대 심리학과 조용래 교수가 포함된 심리지원단이 직접 소방서를 방문해 우울증 진단 등 심리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대구 지원과 확진 환자나 의심자 이송이 늘어 심리적 압박이나 무기력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심리상담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강원소방은 지난해에도 소방대원 정신 건강을 위해 고위험군 전문 치유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이 강원도 경제와 SOC 부문의 4.15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강원도 경제의 활력을 살리겠다며 농어촌 스마트팜 사업 지원과 디지털 헬스케어와 수소 생산 분야 등의 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로와 철도 등 SOC 분야에서는 제2경춘국도 조기 완공과 강릉 제진 간 동해 북부선 고속철도 건설, 삼척 제천 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동해 지역 냉동 오징어 특가 판매가 내일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시작됩니다. 동해시는 동해시 수협 쇼핑몰에서 내일 오후 1시부터 냉동 손질 오징어 10마리를 2만 원에 선착순으로 2,000상자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